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풍수적으로 봤을 때 각 나라별로 도시별로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로 유명한 도시 몇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풍수는 장풍득수의 줄임말로 원래 뜻은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람을 감추는 게 먼저냐, 물을 얻는 게 먼저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일단 장풍은 차지고 득수 위상이라 했습니다. 즉, 바람을 감추는 것보다는 물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그만큼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풍수에서는 물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이런 건 일반적으로 뭐 전문가가 아닌다면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가 대체로 좋구나 간단하게 알 수 있게끔 제가 큰 틀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가지 풍수적인 얘기 또 구운에 관계된 이야기 또 어느 지역이 좋은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씩 보면 제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 뭐 그 올려놓은 그 영상만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하는 게 뭐 틀렸다 맞다 이 말씀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댓글을 다시기 전에 제 영상을 여러 가지 찾아보면 구운에 왜 좋은지 구운터라든지 어디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리고 풍수의 이론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고 어디가 좋은지 지역 위주로만 말씀드린다는 점 여러분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풍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형국론이라 그래서 이제 국세라고 하는데 그 주변의 형세가 어떻게 됐는지 자청룡, 우백호, 뭐 북현문, 남주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배산, 임수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부분 그걸 이제 형세, 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매번 명당이면 한 번 명당이면 영원한 명당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대운이 바뀌고 대운의 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의 운이 바뀌듯이 풍수도 명당처라고 하지만 기운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기운이 바뀐다, 구운터 이런 거는 좀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자리가 좋고 어떤 형태를 갖춰야 좋은 자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에서 산간, 인정, 수간, 재물이란 말이 있는데 즉 산세가 좋으면 인물이 나고요. 물길이 좋으면 재물이 늘어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길이 모여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재물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자리가 좋은지 그런 걸 논한다고 하면 이제 금성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선 물, 재물을 이런 거 나타내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별로 해서 어느 자리가 정말로 좋은지 실제로 그런 자리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득수, 물을 얻는 게 중요한데 물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길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물길이 직선적으로 쭉 뻗어나가기보다는 굽이굽이 곡선을 이루며 천천히 빠져나가야 좋습니다. 이것을 일명 사행천이라고 하죠. 뱀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그래서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이때 풍수에서는 안쪽으로 감아도는 자리를 금성구, 금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좋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물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가 대략 좋은 자리다 이건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금성구 지역이 어디이고 또 실제로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지역인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 어떤 도시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금성구라 그래서 모두 다 좋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 있고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 좋다라는 얘기지. 완전히 시골이고 사람도 안 살고 아무것도 없고 논만 있을 때 그 자리도 좋은 자리냐? 물론 자리로 봤을 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모이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사람이 모이고 도시화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금성구 구역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에 A, B, C, D로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표시해 뒀는데 A는 바로 용산 구역입니다. 용산 뭐 서부 이천동, 뭐 동부 이천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산도 금성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산이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굉장히 비싸죠. 또 뭐 대통령실도 현재는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의 기운 그러면 동그라미 친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 거고요. 용산도 남산 중심으로 해서 남산 남쪽에 그러니까 한남동이나 동부 이천동 그쪽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남산을 북현무로 보고 한강을 배산 임수 형태로 봤을 때 그렇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풍수 구운터로도 좋고 또 반대편 옥수동 약수동 이쪽보다는 압구정동이 훨씬 더 아파트도 비싸고 집가도 높고 실제로 금성구 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했을 때는 A는 용산, B는 압구정동 중심이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동구 자양동 이쪽인데 건대 입구 앞쪽으로 해서 이게 풍수 8원의 완기를 받아서 옛날에는 뭐 그닥 이렇게 성동구, 성수동, 뭐 자양동이 좋지 않았는데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집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졌고 심지어 뭐 평당 1억 달러는 곳도 있고요. 그만큼 여기도 금성구 지역으로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길이 감사는 안쪽이 금성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제 하남시인데 하남시도 최근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좋아졌죠. 뭐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실제로 풍수 구운 지역으로도 괜찮고 또 금성구 구역이기 때문에 서울 한강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A, B, C 네 군데 지역이 특히 더 좋다. 물론 다른 지역도 제가 기회 있을 때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올려놓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했을 때 뭐 우리나라는 굳이 뭐 건물이라든지 지역 말씀 안 드려도 웬만한 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생긴 자리가 좋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뭐 가고 싶어도 뭐 그 자리가 다 좋냐 돈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풍수의 기운으로 봤을 때 그런 자리가 돈이 모이고 집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에 이게 지금 타워가 동방명주 타워라고 해서 중국 상하이 지역 푸둥강 중심으로 해서 그 안쪽인데 일단은 이게 뭐 이제 푸둥지구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지역이 이름이 그래서 이쪽 이제 상하이 중심으로 했을 때 이쪽 푸둥지구가 중국 상하이에서도 가장 번화가고 집가가 비싸다.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야경을 나타낸 거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이렇게 해서 푸둥지구 황포강인가 이름 강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포강이라 이름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지구는 푸둥지구인데 어쨌든 이쪽이 금성구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하면 중국에서도 가장 큰 도시잖아요. 그리고 경제의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도 중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이쪽 이 푸둥지구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집가도 비싸고 화려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좀 더 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강 압구정동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동방명주 타워 중심으로 해서 가장 번화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물길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감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서울의 압구정동이 반대편으로 보면 중랑천에서 모여들고 청계천 물길이 이렇게 합수가 되는 형태로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을 봤을 때도 역시 압구정동의 물길이 한강에 휘감아 들어오는 형태하고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이 동그라미 친자 A 지역이 상하이 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도 많고요. 물론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촌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앞으로 개발도 되고 더 집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금성구 지역이라고 해서 풍수에서는 가장 기운이
모이고 또 재물적으로 또 기운적으로 좋은 자리다,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맨하탄 역시 허드슨 강이죠. 뉴욕은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희가마 돌고 여긴 또 대서양과 물길이 같이 바다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걸 이제 대서양조 무국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상해도 봤지만 역시 뉴욕도 이쪽 맨하탄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경제의 모든 부분이 돈이 이쪽에서 모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맨하탄 지역 역시도 높은 빌딩과 함께 가장 뉴욕에서도 번화가고 비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금성구 지역 형성된 자리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의 땅을 선택을 한다. 어디가 발전될 가능성이 있을까 했을 때 그런 자리를 일단 찾는 게 좋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풍수적으로 어떤 이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가 어떻게 생긴 자리인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도를 보면 A 지역이 맨하탄 지역이고요. B는 브루클린 지역입니다. 역시 두 개 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성구 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자리가 좋다. 그럼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거의 뭐 100%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당히 지가도 올라가고 또 재물의 기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떤 자리를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자리를 얻는 게 좋다. 어떻게 보면 주머니라든지 아니면 뭐 자루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풍수에서 용맥이 내려왔을 때 혈이 맺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물길이 만나는 자리, 그쪽에 혈이 맺히는데 이런 지역이 기가 세고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돈이 모이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해와 뉴욕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유럽 쪽으로 영국의 템즈강을 중심으로 해서 런던을 알아보고요.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을 중심으로 해서 파리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영국의 런던인데 A 지역이 금성구 지역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지금 템즈 강도 보면 상당히 강이 구불구불 이렇게 해서 사행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뱀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사행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길이 급하게 일자로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싸면서 구불구불해서 천천히 빠져나가야 된다. 물론 한강보다 좁기는 합니다만 영국도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전 세계. 그리고 역시 큰 대도시고 엄청나게 뭐 크기도 하지만 역시 돈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해서 모여있는 자리들이 대체로 보면 금융의 중심지이자 돈이 모이는 자리고 큰 도시가 형성된다. 그런데 역시 물길이 남북으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동서로 구불구불 빠져나가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성구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물길이 안쪽에 감싸는 지역을 말을 하는 건데 프랑스 파리도 뭐 유럽에서 굉장히 큰 도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문화라든지 어떤 뭐 패션 이런 거의 중심지고 실제로 뭐 미국 뉴욕이나 중국 상해처럼 아주 높은 빌딩들이 많지는 않지만 도시 자체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역시 여기도 A, B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성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파리의 세느강 역시 보면 이 물길이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불구불 구비구비 이렇게 해서 뱀처럼 구불구불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강, 이런 하천이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또 실제로 모양 상태로 보면 반대 반공수 자리가 아니라 금성구 지역을 선택을 해야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도 되고 또 집가도 상승하고 집값도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풍수적으로 어떤 자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건 뭐 풍수의 이론적인 지식이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부터 풍수구운이 시작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여러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풍수구운의 특징과 어디가 좋은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참고 삼아서 못 보신 분들은 풍수구운의 특징이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떤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지 한번 이걸 살펴보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중심으로 해서 또 좋은 지역,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풍수에서 중요한 물길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 자리가 좋은지 또 외국의 사례, 또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혹시 뭐 제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전혀 풍수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영상,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